안녕하세요. 저는 직업건강협회 양원희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올해도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매체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다행이고 참 기쁜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2021년 직업건강인의 밤을 온라인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 시간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보다 더 힘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보건관리자를 위한 힐링 공개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가톨릭대학교 최정호 교수님께서 다시 찾는 행복 ABC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긍정학교 교장으로 계시고 대한정서인지행동의학회 이사장, 대한명상의학회 회장, 한국트라우마 스트레스학회 회장이십니다. 또한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가 있죠.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 준비하셨는데 교수님 앞으로 모셔서 지금부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반갑고요. 저희가 이제 행복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좀 이렇게 상당히 좀 생뚱맞다는 느낌 좀 안 드세요? 갑자기 이렇게 또 행복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행복하기 이거 따질 때가 아니다.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이 사실 살려면 기본적으로 행복하지 않고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하고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눠주고 싶은데 참 이게 행복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와닿지 않는다. 내가 행복이 뭐냐 이러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이 뭘까요? 이런 얘기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행복하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 내가 그거를 알 수 있죠. 근데 행복이 참 정의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분들은 행복한 때, 행복한 순간이 어떠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아세요. 뭐 정말 애들하고 놀 때, 뭐처럼 요즘에 또 입시철이잖아요, 입시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 어제부터 학교 발표 나오기 시작하던데 좋은 학교 갔으면 너무 행복해요. 뭐 식구들하고 좋은 거 이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갔을 때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들을 제 소리가 꺼진 것 같은데요? 소리 안 들리세요? 마이크 안 켜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사실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행복이 뭘까? 행복이란 말이 사실은 말 자체가 한자잖아요. 한자. 행복. 행자가 그 요행할 때 행자 쓰고요. 복이 복 많다 할 때 그 복을 쓰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행복이 뭔지를 잘 개념이 없어요. 이게 중국어로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말 그대로 따지면 요행이 좋은 일이 생긴 거 그게 행복이거든요. 어쩌다가 좋은 일이 생긴 걸 행복이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로도 사실 좀 그래요. 이 해피니스라고 얘기하는 게 해프닝이라는 뜻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사실은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긴 걸 행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다고 하려면 어쩌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만 행복한 걸로 생각하시거든요. 정말 그게 행복일까? 그래서 뭐가 행복일까를 참 사람마다 나는 이렇게 이 순간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 순간은 별로 행복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목욕하고 나면 따뜻한 기운에 행복해요 이렇게 느끼신다는데 어떤 분은 목욕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 처져요 이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거죠. 뭘 행복이라고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최근에는 어떤 그 긍정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행복이란 말 쓰지 말고 내가 흡족한 순간 아주 만족한 순간은 행복이라고 쓰자라고 하고 있는데 행복이란 말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이어 가지고 사실 이거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행복할지 내가 이 순간에 행복한가 하는 거를 참 사람마다 틀리실 거고 그래서 이걸 객관적으로 딱 이걸 행복이다라고 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주관적인 행복 말고 이게 객관적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가 보건관리자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좋아하는 WHO의 정의는 사실은 건강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흔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이라고 하잖아요. 웰빙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웰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웰빙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웰빙이란 말이 또 이것도 영어잖아요. 우리가 번역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웰빙.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웰빙이란 뜻인데 우리가 행복이란 말을 다시 바꿔서 웰빙이라고 많이 쓰거든요. 웰빙 하면 행복한 것이다라고 해서 웰빙을 행복이라고 같이 쓰는데 이 영어 웰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웰빙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기 시작했냐면 되게 이런 식으로 듣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듣기 시작했냐면 뭐 스파 같은 데 다니고 뭐 유기농 음식 먹고 이런 거를 약간 웰빙처럼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웰빙이 과연 뭘까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도 어렵고 웰빙하세요도 어렵고 근데 이게 참 번역하기도 어렵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웰빙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나라 말로 인사말이 뭘까요? 인사말.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오늘 만나서 여기 계신 분하고 어떻게 인사 처음 시작하셨습니까? 인사를. 뭘로 시작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가 우리말은 사실은 아니죠. 안녕은 중국어죠. 편안할 자에 평안한 영자 써서 안녕이라고 쓰는데. 근데 이거 웰빙을 번역을 안녕이라고 하거든요. 사회적 안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우리말로 참 이 안녕을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안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뜻대로 따지면 웰빙이라고 하는 거는 잘 존재한다 그런 뜻이잖아. 웰빙 잘 있다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인사말의 정확한 인사말은 잘 있니예요. 잘 있니. 대개 서양 인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굿모닝, 굿애프터는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조금 저열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 자체의 인사가 잘 있니. 엄청난 통찰이죠. 사실 알고 보면 웰빙, 잘 지내, 이게 잘 존재해, 잘 있어, 잘 지내, 잘 있었니, 이런 것들이 우리말에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웰빙이라고 하는 걸 인사말을 쓸 정도의 기본적으로 되게 훌륭한 통찰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럼 여러분 웰빙 하고 계신가요? 우선 그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웰빙 잘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계시냐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화두예요. 잘 있냐?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냐? 잘 있으려면 우선 있어야죠. 우선 being. 웰 하기 전에 우선 being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게 왜 being이라는 게 왜 그러냐고 말씀드리면 being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제가 처절하게 느낀 게 사실은 2014년 4월 16일이에요. 우리 세월호 사건을 겪을 때 사실 그때까지 뭐 지금도 저희가 뭐 부모님 추적하는 일들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안산 가서 한 9분 만나고 왔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우리 아이 때문에 힘든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담배 피워서 공부 안 해서 이렇게 힘든 게 있었잖아요. 짜증나고 뭐 여러 가지 힘들고 있었잖아요. 사실 한번 따져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은 아이가 비잉만 하면 돼요. 있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비잉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존재하는 거. 있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그냥 being, 있으면 되거든요. 뭐 식구고 뭐고 간에 옆에 있으면 된다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느끼냐 하면 자꾸 다른 식으로 느껴요. 왜 그럴까요? 이 being이라고 있다는 게 정말 없어지기 전에 모르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대개 우리는 뭘 갖고 사람을 판단하냐면 제일 눈에 잘 띄는 게 뭘 가지고 있냐. 돈 많으면 뭐 차를 좋은 거 타고 집을 좀 넓은 집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러니까 얘기하면 많은 해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 뭔가 웰 두잉 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애 보고도 공부하라고 하고 열심히 두잉 하라고 그러죠. 왜 두잉은 왜 할까요? 공부는 왜 할까요? 열심히 많이 나중에 해빙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두잉과 해빙은 서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뭐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생기는 게 없으면 뭐하러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해빙만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있어봐야 뭐예요? 없으면 끝이지.
근데 인간이 영어로 뭐예요? 인간은 human being이죠. 근데 우리는 마치 human doing인 것처럼 또는 human having인 것처럼 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정말 being, 근데 잘 being, well being 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개념이고, 사실 긍정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 이 그래프를 보면,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 많이 뭐 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 오른쪽 축선이요, X축은 이게 보면 X축으로 갔을 때 오른쪽으로 제일 많이 가면 갈수록 소위 얘기하는 행복 만족도, 삶의 만족도, 자기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라 이름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나라 이름들이고.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만족도가 높을까요? 이런 쪽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높은 거죠. 예를 들면 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가 만족도가 높은 거죠. 자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Y축은 자살률이에요. 자살률. 그럼 많이 올라갈수록 자살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나라 중에 좋은 나라는 어딜까요? 만족도는 높으면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살은 적게 하는 나라. 말하자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나라치고는 좋은 나라죠. 뭐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이 정도고, 뭐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데는 만족은 좀 꿍시렁꿍시렁 불평은 많이 하는데 자살은 안 하죠. 어쨌든 이쪽 오른쪽 아래에 있는 나라들이 비교 좋은 나라예요. 보통 우리가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조상 잘 맞서 그렇게 놀러 가고 싶은 나라들이 말하자면 좋은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 중에 진짜 힘겨운 나라들이 있어요. 어딜까요? 이걸로 따지면 왼쪽 위에 있는 나라들. 왼쪽 위에 있는 나라들은 도대체 뭘까요? 왼쪽 위에 있는 나라들은 다시 얘기하면 만족은 적게 해요. 만족은 굉장히 적게 하면서 뭐 할까요? 자살은 많이 하는 나라. 근데 그 나라가 이걸 보면 이 사분면에 따지면 왼쪽 위에 있는 나라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아시겠어요?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두 나라를 딱 보시면, 여러분이 두 나라를 보면 이 두 나라가 어딜까요? 다른 나라 하나는 바로 일본이에요. 그죠? 일본, 우리가 항상 일본은 이기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축구나 일본 이기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자살도 많이 하고 게다가 삶의 만족도도 낮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이런 그래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이 이런데, 이 나라를 오른쪽 아래로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살을 적게 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사실은 이런 직업 건강 하시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오늘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라고 이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혹시 왜 사십니까? 얘기할 때 잘 먹고 잘 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제가 아침에 지금 이 초반에 얘기한 걸 따지면 우리가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그냥 딱 하나, 잘 살기 위해서 산다. 웰비잉 해보려고, 잘 존재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요. 오늘 사실 강의에 들어와서 계신 거, 그다음에 뭐 어떤 만약에 오늘 뭐 하셨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딱 삶의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한 행위만 하셔도 그것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우리 평생 앞으로 살 일이 하면서 하는 건 내가 하는 뭐든지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냐, 삶의 양을 높이는 일이냐 하는 것들만 결정하셔서 그 중에 하나만 하시죠. 그 중에 하나. 둘 다 되면 좋죠. 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삶의 양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지만 삶의 질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제가 오늘 바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삶의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살고 있다, 하고 있다라고 좀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심리학적으로는 이걸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그 그래프로 만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긍정심리학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서 제 워딩을 좀 붙여서 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려면 잘 사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일 잘 사는 것 중에 솔직하게 말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삶이 사는 게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괜찮다라고 느끼는 거. 내 삶이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삶이죠. 내 삶이 좋아요라고 하는 삶이 굉장히 괜찮죠. 근데 이게 영어로 이게 발음이 제가 후져가지고 pleasant life라고 썼는데 이게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 present life를 한국말로 번역한 옛날 교과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쾌락적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쾌락적 삶. 근데 쾌락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되게 뭐 물뽕이니 히어뽕이니 뭐 어디 가서 좀 한번 뭔가 좀 이런 것처럼 느끼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쾌락 그러면 적어도 클럽 정도는 가야 쾌락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하여튼 저는 이게 present life를 번역하는 게 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쾌락적 삶이라고 번역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냥 좋은 삶, 만족하는 삶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내 삶이 참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오프라인이면 여러분 표정도 보고 다 뵈면 좋을 텐데 몇 분 보이시지 않으셔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보면 여러분 삶이 만족스러우세요? 몇 분은 고개를 좀 끄덕거리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아니시라고 하시는데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들이 그런 표정을 가지시고 내 삶이 만족거린다고 막 곤란하죠. 이게 왜냐하면 심리학 교과서에 있어요. 내가 이게 만족한 삶, 주관적 만족도는 긍정 정서를 동반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긍정 정서 동반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족스러우면 내 긍정 정서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표정이 좀 좋으셔야 내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 만족도가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 제가 한 가지만 딱 오늘 강의 들어온 김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도가 높이려면. 여러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제일 쉬운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뭐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돈을 처바르면 돼요. 돈을 처바르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이게 음식을 하나 먹어도 그냥 아주 싼 음식 먹는 것보다 정말 비싼 거. 저희 병원 앞에 아주 비싼 호텔이 있는데 거기 점심 한 끼 먹으려면 요즘 비싸서 한 20만 원 이런 게 있어요. 20만 원짜리 회, 사시미 막 먹으면 맛있죠. 만족도 올라가지 않아요? 좋죠. 그냥 먹는 것보다. 근데 이게 만족도라는 게 정말 요물인 게요. 요물인 게 만족도 올라가요. 20만 원짜리 먹으면 진짜 올라갑니다. 특히 내 돈 안 내고 얻어먹었으면 정말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러면 점심에 그거 드셨어요? 저녁에도 그거 드셔. 만족도 두 끼 견딜만 해요. 맛있으니까. 진짜 스시가 정말 회가 정말 맛있고 튀김이 뭐 이게 정말 진짜 맛있으니까 먹을만 하죠. 두 끼 만족했어요? 내일 아침도 그거 드세요. 세 끼. 괜찮으세요? 잘 견디세요? 네 끼. 내일 점심. 스시, 사시미, 5끼. 이게 보통 사람이면 그게 오래 못 견뎌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 만족도라는 게 정말 요물이어가지고요. 내가 계속 만족도 있는 것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내 인생에서 어떤 거 돈을 아무리 발랐다고 하더라도 그 만족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 만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찾아서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고 웰빙 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인생에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만족스럽지 않고 힘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오늘 정신과 의사니까 되게 강의하고 면담하고 그런 먹고 사는데 저희 병원에 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 뭐 아침 8시에 제 옆방에 있는 선생님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뭐 나올 생각이 밤까지 가는 거야. 휴일이고 뭐고 간에 뭐 아주 심한 병 보는 분들은 정말 요즘 또 코로나로 병원이 날려가지고 와 12시간 수술은 보통이고 아니 그다음에 밤새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때까지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소변은 싸고 그냥 밥 뭐 몇 덩어리 김밥으로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족도가 높을까요? 피 보면 정말 좋아 막 이러면서 만족도가 높을까? 근데 이들이 그러면 외과 선생님들은 다 불행하나?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삶이 있는 거죠. 무엇인가 내 삶에서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살면 거기에 빠져 있으면 사실은 시간 가는 줄 모를 수 있으면 삶이 만족도는 떨어져도 내 행위가 만족도는 떨어져도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살 수 있으면 사실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삶의 축이고 그다음에 요 두 가지만 갖고 되지가 않아요. 요 두 가지 가지고 다 열심히 잘 되고 뭐 만족도 높아지고 열심히 예를 들면 뭐 마약 밀매 같은 거죠. 마약 밀매 하면 돈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만족도 높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약 밀매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얼마나? 왜냐면 걸리면 큰일 나니까. 걸리면 감옥 완장하니까. 안 걸리려고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고 정말 몰입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은 그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좋은 삶은 아니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삶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의 삶을 해서 이게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하나씩 100점이면 300점짜리 인생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족하고 열정적인 삶이 두 가지가 90점에서 180점인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60점, 60점, 60점 세 가지가 균등하게 좀 퍼져 있어서 그렇게 사시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것 같기는 하더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요 ABC, 제가 이제 요거를 어떻게 살 것이냐 가지고 이제 단어를 만들어서 ABC라고 쓰는데 이거를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만족한 삶을 위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열심히 몰입하고 그러기 위해서 변화하고 발전해야 된다는 이야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연결하고 돌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주제입니다. 첫 번째 A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A라고 하는 것들을 할 때 소위 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보통 좋은 삶을 위해서 흔히 얘기하는 긍정이라는 얘기요. 근데 긍정이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긍정이라고 하면 좋게 생각하는 걸 긍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되게 어렵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좋게 생각해 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긍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긍정의 원래 뜻을 명확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긍정의 원래 뜻은 절대로 좋다는 뜻이 없어요. 긍정의 사전을 찾아보시면 긍정은 그렇다고 인정한다. 있는 그대로 승인한다. 우리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너무 문제가 많아요. 대인관계 되게 어렵고 뭐 집중력 저하도 있고 애들하고 싸우고 왕따고 공부도 못하고 발달 문제도 있고 학교 가면 막 트러블 일으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부모한테 우리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이를 좀 긍정적으로 봐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자. 좋게 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나쁜데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문제가 있는데 곧 좋을 거라고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있는 문제를 안 보고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거를 긍정이라고 하세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세요라고 얘기는 이 아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많아요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다는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수에서 그 긍정을 놓쳐요. 좋게 보려고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라고 하면 좋게 생각한다고요. 안 좋은데 좋게 어떻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꾸 힘들다고. 내 인생이 꿀꿀한 걸 인정해야 다음 단계가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시작은 그렇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뭐 힘들었던 일들, 과거에 어려웠던 것도 지금도 힘든 것들이 다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그냥 있다,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가 할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정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이제 개발한 최 교수와 이 교수가 개발했던 체리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뭐 별 팔리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이거 하면 많이 몇 개 팔긴 팔렸는데 그분들이 더 이상하죠. 이거 산 사람이 더 이상하죠. 근데 하여튼 연구를 위해서 많이 쓰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패러다임인데 이런 애매한 정서를 보여주면 이게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될 건가라고 우리가 찍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 걸 보면 이게 뭐 애매한 표정, 어떤 분은 행복하다고 보시는데 뭐 예를 들면 행복이라고 찍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해 보이냐라고 찍는 거거든요. 근데 8점짜리 표정은 아니에요. 그럼 대개 한 4.5점 이렇게 찍으실 거예요. 3점도 찍으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하고 우울증 환자분들하고 건강하신 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건강하신 분들은 행복한 얼굴을 보고 행복하다고 인식을 잘 하세요. 근데 우울증에 걸리면 행복한 얼굴을 보고 행복하다고 인식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울증이 무슨 병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우울증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 주어져 있는 뭐 과거, 현재,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과거가 힘들었다, 내가 현재 경험이 안 좋다, 미래가 안 좋을 거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걸 우울증이라고 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인식이 다른 게 저희 랩에서는 우울증이라는 게 부정적인 걸 잘 찾는 것도 우울증의 특징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좋은 걸 못 찾는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내 인생에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내가 첫 번째 얘기했던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삶, 소위 얘기한 주관적 만족도가 높아지고 삶이 좀 괜찮은 삶을 사시려면
좋은 것들을 많이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게 제가 얘기하는 소위 A의 삶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수용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웰빙을 만드는 한 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열고 따뜻하게 그렇게 보실 수 있게 되면서 제가 A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많이 써놨어요. 수용, 뭐 감상, 뭐 긍정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럴 수 있어. 이게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얘기죠. 받아들이는 거, 판단하지 말고 보면서 음미하고, 보통 요즘 유행하는 마음챙김, 명상 이런 것들도 결국 인생을 좋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A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A 얘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B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삶. 이게 뭘까요?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사는 삶을 살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든지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살려면 잘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노래를 잘 못해요. 노래 못하는데 저를 노래방에 가면 꼭 노래 못하니까 노래 시켜요, 또 사람들이. 근데 제가 노래를 하면 아무도 제 노래에 집중을 안 해요. 노래 시켜놓고는 다음 곡을 지들이 찾고 있어. 무슨 얘기냐면, 노래를 못하는 노래를 들으면 집중이 안 돼요. 다시 얘기하면, 노래를 잘하면, 제가 엄청나게 노래 잘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제 노래에 집중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옛날에 나는 가수다 프로가 아주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가수가 노래를 하면 3분 동안에 너무 집중해서 노래를 하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보는 500명의 청중평가단이 집중해서 듣다가 눈물도 흘려요. 무슨 얘기냐면, 집중하고 몰입한다는 거는 사람을 정말 대단하게 만들지만 집중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하는 걸 가지고 집중해서 열정적으로 사시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생활의 달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생활의 달인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 많아요. 뭐 이렇게 무슨 뭐 타이어 막 던지고 쌓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뭐 용광로 앞에서 뭐 일하고 하시는 분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공통적으로 그들의 표정은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잘하는 일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하기 때문에 그 몰입하는 순간의 행복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과 선생님들이 그 수술이 힘든 데서 견딜 수 있는 거는 오직 수술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잘못하는 수술을 20시간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수술을 너무 잘하면, 거기에 몰입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일이 있으세요? 연애할 때 25년 전에 중요한 건 뭐든지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뭐 내가 노래를 한다고 해서 최고의 가수가 되실 필요는 없어요. 딱 한 가지, 뭐냐면 작년보단 잘하시고, 작년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보다 잘하는 게 하나라도 있다는 건 내가 거기에 시간과 자원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몸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년 1년 내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태권도 학원을 다녀요, 댄스 학원을 다녀요, 그럼 작년보다 잘하게 돼요. 틀림없이. 그런데 내가 거기에 시간과 자원을 쓰지 않고는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간과 자원을 쓰게 되면 잘하거든요. 작년보다 잘하는 건 전 하나만 있으면 좋겠어요. 설거지라도, 청소라도. 근데 거기에 내가 달인이 되면, 거기에 몰입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사실은 인생이 굉장히 충실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내가 작년보다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제일 싫어하는 인사말이 뭔지 아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여쭤보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전합니다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여전하다. 전하고 같다는 거야. 전하고 같을 걸 뭘. 전하고 같으면 사실 작년보다 좋은 게 있어요. 작년보다 내가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내 삶을 쓰었으면 뭔가 하나는, 악기 연주도 좋고 뭐 청소도 좋고 빨래도 좋아요. 작년보다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우리 인생에서 늘어놓을 수 있으면, 내가 거기에 시간에 몰입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열정적으로 충실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변화죠. 몰입하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하는 것들. 그러려면 무엇인가 내가 시간과 자원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제 이거의 가치를 B라고 쓰는데 베스트로 잘하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예요? 작년보다 better and better.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잘한다고 생각을 못하는데,
장점 하나는 작년보단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몇 년 있다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그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베러앤베러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주안점을 둬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 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제처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래 처음에 제가 화두를 들었을 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선 이게 주관적인 만족도가 높은 삶, 만족하는 삶이 A였고 뭐 충실하게 열심히 사는 삶이 B였다면 사실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게 C인데 왜 C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걸까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런 걸 한번 했거든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우리 가치업소 프로젝트라고 해갖고 한 1,000몇백 명 한번 쭉 한번 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들을 우리나라에서 했었는데 여러분 여기다 한번 써보세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엽서를 드렸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오프라인이면 앞에 계시면 한 번씩 나눠주고 무슨 워크숍처럼 써보게 하고 이야기하고 발표하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뭐 나중에 좀 코로나 없어지면 이런 거 한번 워크숍처럼 하시면 재밌는데 여기다 이제 써보시고 뭐다라고 쓰시고 그 이유를 여기다 한번 쓰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뭐라고 쓰실까요? 많은 분들이 돈 이렇게 쓰시죠. 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으니까 아들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 남편은 의외로 없으시고 어쨌든 굉장히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쓰시고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썼을까라고 보고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봤더니 압도적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들은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관계 가치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관계 가치.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게 미시간 대학에서 만든 똑같은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미시간 대학에서 한 프로젝트는 굉장히 개인적 가치예요. 왜냐하면 나의 발전, 나의 성공, 나의 미래, 뭐 나의 신앙 이런 식으로 가치 있게 나오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랑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우리가 뭐 집단주의 문화의 대표로서 그렇기도 하지만 거의 뭐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거는 내 가족, 뭐 내 아내, 자녀 이런 데서 가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우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 이 영어로 마이 컨트리예요. 우리나라란 말 안 써. 심지어 남편 보고 우리 남편이래. 남편이 공유제야. 왜 우리 남편이야?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뭐 우리 집도 사실은 마이홈이잖아요. 영어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우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중요한데 사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무너지고 있고 우리는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뭐 어떤 옛날에 어떤 은행 광고였는데 사실은 같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저 혼자 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디 허공에다 대고 얘기하는데 들어주신 분이 계시니까 의미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뭐든지 같이 먹고 놀고 같이 하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정말 같이 이게 발음이 가치의 가치를 발음하려면 이게 참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이 발음은 따라하지만 가치의 가치인데 가치의 가치잖아요. 이 가치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같이 하는 게 너무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무슨 OECD 국가 중에서 공동체 점수 보세요. 제일 낮잖아요. 공동체 점수가. 우리가 제일 낮고 외신에서 보면 한국은 정말 이상하다. 뭐 이게 다른 거 점수 되게 높은 나라인데 한국 남한에 이게 되게 무슨 나쁘지 않거든요. 점수가 확 떨어진 게 0점짜리가 있어요.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는 그런 뜻이야. 함께 유나이티드 한다. 함께 연합해서 지내는 지역사회라는 것들이 0점에 0점. 사회 뭐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가 거의 제일 약하다. 왜? 우리가 너무 소중한 나라인데 우리는 너무 소중한 나라인데 우리가 거의 무너졌어요. 우리 거의 모든 게 우리끼리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살았는데 이 정치인들은 사실 우리를 서로 갈라치기 하고 있고 그럼 뭐 표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를 놓치면 우리는 살기가 어려워져요. 우리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연결되는 게 너무 소중한데 그걸 놓치는 우리 그런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 얘기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유명한 얘기긴 한데 여러분 이게 월남전 얘기예요. 근데 월남전이 의외로 오래돼가지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그 75년도에 월남이 패망했을 때 신문에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인데 딱 월남 패망 일면에 뜬 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공산화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미군이
사실 전쟁에서 지고 도망간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미국이 뭐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끼었다가 굉장히 고생하고 했지만 그 미군이 이렇게 결국 이 전쟁이 참 특이하게 전선도 없고 후방에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누가 적인지도 모르고 그게 계속 가면서 결국은 월맹군이 이긴 거잖아요. 그때 월남이 워낙 좀 이상한 막 부패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도망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미군이 그때 제2차 세계대전 이기고 우리는 뭐 한국전쟁 지나갔다가 거의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월남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미군이 정말 많은 포로가 됐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지다시피 하다 보니까. 근데 미군이 어떤 나라냐면 사실은 미군 포로가 하나 잡히면 걔를 구출해 오려고 막 미군 분함이 가고 그런 나라잖아요. 미군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나라인데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죠. 수많은 전쟁 포로가 생긴 거 미국 입장에서. 근데 미군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새도 월남 가보시면 월남 사람 많이 안 먹어요. 근데 미군은 어때요? 미군은 많이 먹잖아. 많이 먹고 얘네들 전쟁터 가도 무슨 시레이션에서 스테이크 먹어야 되는 애들이고 가도 더물 샤워하고 샤워차 끌고 다니는 애들인데 거기 월남에 잡혀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아주 처참한 대우를 받았어요. 그래서 얘들이 그 미군들이 자조적으로 하노이 힐튼에 갔다 왔다. 그러니까 하노이의 힐튼 호텔에 갔다 온 게 아니고 하노이 힐튼에 갔다 왔으면 내가 거기서 포로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힐튼에 갔다 왔다는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그 포로로 아주 개고생했다. 죽을 뻔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 포로를 때 대접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너무 열악한 곳이니까. 실제로 자기들도 먹을 게 별로 없는데 쌀국수에 고수 정도 먹는데 포로한테 뭘 잘 줬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포로들이 이렇게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정말 많은 포로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실제로. 영양실조로도 죽기 시작하고 너무 힘들게 너무 많은 포로들이 죽었던 일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여기서 미군이 어떤 걸 좀 고안했냐면 탭 코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탭 코드가 뭐냐면 이렇게 두드려서 신호를 주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포로가 됐는데 영어로 자꾸 커뮤니케이션 하면 죽창으로 찔러대니까 그게 너무 막 찔러서 너무 포로 대우를 잘 못 받으니까 원래 포로를 고문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워낙 고문들 많이 하고 찌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일단 잡혔을 때 말을 내지 말고 이 탭 코드라고 하는 것으로 너 코드 두드리는 걸로 커뮤니케이션 해라. 예를 들면 이게 세로부터 하는 건데 이게 2번 두들기고 1번 두들기면 F죠, F. 여기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2번 두들기고 3번 두들기면 H.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만들어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하라고 해가지고 두드려서 만드는 코드를 만들 정도로 미군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런 식으로밖에 못했어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제임스 본드가 007 이름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유명해요. 이 스톡데일 장군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하죠. 이게 중령으로 비행기가 격추되는 되게 높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니면 대대장이잖아요. 대대장. 대대장이 생포당한 거야. 사실 쪽팔리죠. 군대에서 따지면 대대장이 생포당한 거니까. 근데 아주 고위 장교죠. 고위 장교가 잡힌 거예요. 잡혔다가 이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 장군이 무려 8년 반 정도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같이 감옥살이를 하던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는데 이 스톡데일 장군이 살아남았어요. 이걸 긍정신학 하시는 분들 중에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스톡데일 장군의 이름을 떠서 얘기한 건데 무슨 얘기냐면 스톡데일 장군이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나온 얘기인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긍정은 제가 얘기했던 가짜 긍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감옥에 가서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 무슨 얘기하면 요번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는 석방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거 없이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났는데 석방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실망해요. 그러면 다음 부활절 때는 석방이 되겠지 또 생각해요. 근거 없이. 그런 사람 또 부활절이 됐는데 4월이 됐는데 석방이 안 돼. 또 실망해. 이렇게 몇 번 계속 반복되다 보면 시름시름 병을 앓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톡데일 모순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가짜 긍정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고 좋게 생각하는 긍정을 하면 그런 감옥에 있을 때 결국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 스톡데일 모순이라는 건데 이 스톡데일 장군은 그래서 거기서 그냥 8년 반 동안 거의 희망도 없는 곳에서
뭐 마장 쪼그려 뛰게 하면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멀쩡했던 사람이 그 고문을 견디고 해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 부통령 후보까지 나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군으로 진급해주고 해가지고 전쟁 영웅이 됐죠. 살아나와 뭐 미군에서 전쟁 영웅 되게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이분이 베트남 경험이라는 책을 썼어요. 베트남 익스피리언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거기서 견딜 수 있었습니까? 당신은 어떤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8년 반의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어떤 것이 너를 견디게 만든 가장 하이스트 밸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의 답을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책에 내 답은 나를 견딜 수 있게 만든 가장 최고의 가치는 누구였냐? 뭐였냐? 바로 더맨 넥스도. 내 바로 옆에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밥 먹었냐 아침에 소통하고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도 못 보지만 내 동료가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더맨 넥스 도어하고 소통하는 힘으로 내가 8년 반을 견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가장 하이스트 밸류, 가장 큰 가치가 뭘까요? 옆에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더맨 넥스 도어. 여러분 가족, 집에 가시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견디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렇게 어려울 때 견디게 만드는 게 의외로 어떤 사람과 연결돼 있고 그 사람에 함께 한다는 것, 같이 한다는 것들이 굉장히 사람을 견디게 하고 의미 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맨 넥스도 너무 소중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사람 못 만난다. 나 사람 없다. 그다음에 요즘에 또 독신 가구도 많고 난 가족도 없다. 혼자 지내시는 분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면 더맨 넥스도어가 없어. 내 넥스도어는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 같이 있는 사람이 없나? 나 C의 삶을 못하나? 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제일 큰 문제가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게 뭐 SNS 발달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실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해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혼자서 잘 못 지내세요. 혼자서 잘 지내는 분이 그러니까 인간이 뭐 파스칼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는 혼자서 조용히 못 잊는다. 거기서 나온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많이 보는데 하여튼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거든요. 특히 저는 병원에 있다 보니까 나랑 관계가 힘드신 분들이 병도 많이 생기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팁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뭐 아시기 어렵죠. 소나무 껍질이에요. 근데 이 소나무 껍질 잘 보시면 알겠지만 A, B, C가 좀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 소개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서울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서울성모병원이 새로 지으면서 소나무를 심었어요. 저희 뭐 출입구, 주출입구 옆에 있는 부출입구의 옆에 있는데 저희 오피스가 요 뒤에 있는 요 건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소나무가 있는데 요게 10그루예요. 10그루. 새로 심은 건데 새로 해봐요. 벌써 10년 됐네요. 제가 2009년에 건물 새로 지으면서 거기 심은 소나무들인데 원래 큰 소나무긴 하지만 하여튼 꽤 장성해서 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저희 또 얘기 A의 삶, 노티싱 좀 알아차리고 내 삶에서 좀 좋은 것들 찾아보자는 삶을 훈련하다 보니까 이 10년 동안 놓치던 이 소나무가 어느 날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출퇴근하다 보니까 이 소나무가 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소나무를 유심히 봤더니 말이에요. 이 소나무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열송이니까. 1송이, 2송이, 3송이라고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이 송이가 가만히 보면 많이 까지고 아파요. 그걸 제가 알아차리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 하자면 인민의 마음 같은 게 든 거예요. 이 소나무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소나무랑 소위 얘기한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소나무를 밑에서 보면 잘 모르는데 위에서 보면 얘가 이송이거든요. 좀 색깔이 보이실까요? 조금 이렇게 노랗게 되고 아파요, 얘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10그루 중에 유난히 아픈 놈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병원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이송이 잘 있냐. 또 남들이 또 좀 오해하시겠네요. 정신과 의사 오래 하면 이상해진다더니 쟤 드디어 맛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쩌겠어요. 근데 진짜 이송이한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송이한테 마음이 가고 잘 있어. 출근할 때 잘 있었니? 퇴근할 때 잘 있어. 그러고 그런 마음이 들죠. 이 월요일날 출근하기 싫잖아요. 월요병 다 있잖아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솔직히 이송이가 보고 싶어요. 그럼 이송이가 잘 있는지 가서 대답은 안 해. 대답도 해. 그러면 이제 진짜 미쳤다고 할 테니까 대답 좀 해요. 사실은 느낌이. 뭐 약간 땡큐 그런 느낌을 줘요. 완전히 갔구나. 나 얘기하지 마. 이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대답 안 한다고 할게요. 근데 하여튼 저는 엄청난 연결감을 느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면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꼭 사람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결감을 느낄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관심을 두고 마음을 주고 하면 그게 사실 애완견도 그렇고 뭐 집에서 난 키우시는 분도 그렇고 뭐든지 내가 연결될 수 있거든요. 내가 마음을 주면 우리가 사람한테 마음을 주면서 연결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 스톡딜 장군이 더맨 넥스트도어에게 마음을 주면서 저 사람이 잘 있는지를 보면서 마음을 주고 연결된 것이 그게 나한테 가치였던 것처럼 내가 정말 외롭고 그러면 사실 사람한테 연결되면 너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식물한테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저는 환자분한테 요새 이렇게 합니다. 너 사람 좀 저기 식물 좀 키워라. 아니면 애완견 키워라. 우리 사정이 원룸에서 뭐 애완견 못 키워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나 혼자 돈 벌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불쌍해서 못 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애완견 못 키워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애완견 못 키우면 애완돌이라도 키워라. 네가 보면 사람이 정말 내가 마음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애완돌이라도 마음을 주면 사실은 걔랑 연결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소중하게 마음을 주는 것들과 연결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면 제일 좋고요.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이 물잔을 하나 이렇게 저 주셨는데 이 물잔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나랑 연결되는 귀한 잔 하나 마련하세요. 가격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의미 있는 잔 하나. 그래서 얘를 마실 때마다 나랑 이 잔이랑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껴보세요. 그게 사실 그런 연결감이 사람을 굉장히 괜찮게 만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이면 정말 좋고 사람이 아니더라도 연결감을 만들어 나가는 훈련이 되면 이게 무생물, 식물, 동물 이렇게 갈수록 연결감이 점점 커지죠. 사람이 되면 정말 가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하시면서 내 인생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삶을 살아나가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C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C의 삶은 정말 연결되고 제가 그 소나무한테 느꼈던 것처럼 그 소나무가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느낌. 그걸 연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말로 연민, 컴패션이라는 게 그렇게 쓰는 게 뭐냐면 걔가 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 사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한테 하는 마음이 바로 연민이죠. 내가 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마음이 연민이죠. 우리가 그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그게 사람이면 좋고 자연인도 좋고 사물도 좋고 저는 제일 마지막으로 정말 아무도 없다. 나는 정말 물건도 하나도 없다. 컵도 없다. 돌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좀 연민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셀프 컴패션. 나 자신이 정말 잘 됐으면 어떤 하는 마음. 그런 연민으로 나에게 아니 제가 이송이 소나무하고도 이렇게 연민이 되는데 왜 나 자신을 그렇게 못되게 굴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돌보지 않나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돌볼 때 사실 삶이 참 괜찮아질 수 있다는 그런 C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 A와 B와 C가 이런 구조대로 돌아가는 삶이 정말 삶에서 괜찮은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삶이 웰비잉해져요. 잘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삶이 근데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왜냐하면 내 삶이 그렇게 만족하고 그럴 때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힘들 때가 있어요.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행동 바꾸시면. 근데 그것 중에 가치가 이렇게 이 두 가지만 막 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연결되고 돌보고 가치 있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요 세 가지 A, B, C로 제가 화두를 드렸는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하는 아까 처음에 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내가 하는 행위의 모든 것들은 줄여서 얘기하면 A 또는 B 또는 C 중에 하나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는 행위가 내 삶의 만족도를 높여서 받아들이고 찾아내고 좋아하는 삶이든지 내가 행동이 바뀌고 몰입하고 충실하게 사는 삶이든지
의미와 연결되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이든지 세 가지를 하신다면 이걸 돌아가면서 하신다면 그 인생은 상당히 괜찮은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꼭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요 A, B, C 그래서 돌아가는 만족하고 즐거운 삶, 열정적이고 충실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만드는 게 제 인생의 제일 큰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긍정학교라고는 한 조그만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 데서 긍정학교 치고 들어오시면 저희 긍정학교 요새 코로나로 오프라인 수업은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화 하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 수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온라인 수업 좀 해보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뭘까요? 인생을 잘 살고 삶의 질과 양을 늘리는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긍정학교의 교훈이 삶을 긍정하다요. 무슨 뜻이죠?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 내 삶이 꿀꿀하고 힘들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ABC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조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름으로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최정호 TV 들어오시면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이런 거 뭐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사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송년회 밤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이제부터 행사 시작하신 건데 정말 여러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일 자체가. 왜냐하면 C의 삶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직업군에서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직장인 어떤 세팅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누군가를 돌보고 케어하고 그게 더맨 넥스트 도어를 돌보는 일을 여러분 직업적으로 가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 있는 일을 계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 그 삶 자체 C의 삶은 됐으니 약간 조금 더 A의 삶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렇다고 하고 조금 작년보다 다른 거 B 할 수 있는 거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더맨 넥스트 도어하고 연결되시고 또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나 힘들고 어렵고 한 나 자신에 대한 연민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시고 신축년 21년 다 가는데 잘 보내시고요. 새해는 정말 건강하게 새해가 호랑이 해더라고요. 호랑이처럼 아주 기상을 탁 떨치시면서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직업 건강인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